지구 반대편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긴 다리를 건설 중이라고 하는데요. 건설에 참여한 회사는 바로 한국의 건설회사라고 합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유일하게 건설해내며 기술력을 증명하고 쿠웨이트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만들어줘 극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인지 지금 바로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압둘라입니다. 쿠웨이트 수도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에 살고 있죠.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합니다. 제 직장은 도시 반대편에 있어서 가는 데만 2시간이 넘게 걸려요. 이 긴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지루한지 아시나요?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며 매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저 바다 너머로 바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쿠웨이트만을 한 바퀴 돌아야만 해요. 이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런 불편함은 저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많은 쿠웨이트 시민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어요.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수십 년간 정부는 해상교량 건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번번이 무산되곤 했죠.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혹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런 소문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었어요. 어쩌면 영원히 실현되지 않을 꿈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부가 드디어 해상교량 건설을 공식 발표한 것이죠. 처음에는 또 다른 헛된 약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미 시공사가 선정되었고 곧 공사가 시작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시공사가 다름 아닌 한국의 현대건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의아했어요. 왜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닌 한국일까요? 주변 사람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삼성전자 제품이나 현대 자동차 정도였으니까요. 그들이 과연 이런 거대한 해상 프로젝트를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했어요. 만약 정말 이 다리가 만들어진다면 제 삶이 얼마나 편해질지 상상하니 가슴이 뛰었거든요. 그날 저는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해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이런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지 궁금했으니까요. 공사가 시작된 첫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기온은 50도를 넘었고 뜨거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핥히었죠. 저는 호기심에 공사 현장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면 매일 건설 현장을 지켜볼 수 있을 테니까요. 처음 본 한국인들의 모습은 예상과 달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더위에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서 있는 곳이 쿠웨이트의 뜨거운 해변가가 아니라 서늘한 사무실인 것처럼 일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그들의 꼼꼼함이었습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현지 엔지니어들은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어려운지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바닷바람과 해수의 부식성, 그리고 바닥이 없는 듯한 뻘 지형까지 누구나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조건들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런 말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런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왔다는 듯이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어느 날 카페에서 일하던 중 한 한국인 기술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젊어 보였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저는 그에게 커피를 건네며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준호라고 합니다. 당신은요? 저는 압둘라입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렇게 저희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죠. 준호는 영어가 유창했고 친절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시공이 가능한지,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왜 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지 등등 준호는 제 질문에 하나하나 답해 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눈빛이 달라졌어요. 자부심이 넘쳐 보였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가장 정밀한 구조물을 만드는 나라예요. 기술력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로 증명되는 겁니다. 준호의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공사는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카페에서 일하며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거대한 구조물들이 하나둘씩 조립되는 모습이었죠. 이틀에 하나씩 1800톤짜리 구조물이 정확하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마치 거대한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한 작업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준호는 종종 카페에 들러 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도 그는 지친 모습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죠. 오늘은 어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려웠지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불가능해 보이는데도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압둘라, 한국에서는 불가능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방법을 찾아내죠. 얼마나 어려운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저는 더 알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요. 준호는 기꺼이 이야기해 주었죠. 한국은 불과 6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나라로 성장했죠.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이룬 성취는 단순한 경제적 발전이 아니라 불굴의 의지와 혁신의 결과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술력이 지금 저희 나라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쿠웨이트 시민들도 점차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사람들도 이제는 매일 공사 현장을 찾아와 그 진행 상황을 지켜보곤 했죠. 심지어 CNN과 알자지라 같은 국제 뉴스 채널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리의 모습이 확실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웅장한 구조물이 점점 형태를 갖춰가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제가 일하는 카페에는 손님이 더 많아졌습니다. 다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거든요. 어느 날 알자지라 뉴스팀이 취재를 왔습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기술적으로 세계 최고 난이도였지만 한국은 그마저도 예술로 바꾸고 있다. 이 말을 들은 쿠웨이트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나 봐요. 저는 준호에게 이 뉴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죠.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의 말처럼 겸손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참 멋져 보였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저를 공사 현장으로 초대했어요. 물론 안전장비를 갖추고 제한된 구역만 둘러볼 수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너무 흥분됐습니다. 가까이서 본 다리는 더욱 웅장했어요. 준호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강풍과 염분에 견디도록 특수 설계되었고 지진까지 고려했죠.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밤낮으로 계산하고 또 계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안전을 절대 타협하지 않거든요. 준호의 설명을 들으며 이 다리가 단순한 교통로가 아니라 첨단 기술의 결정체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이 다리를 통해 두 지역을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쿠웨이트의 미래까지 연결하고 싶습니다. 이 다리가 완공되면 물류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새로운 경제 기회가 생길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공사 현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희망을 보았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다리는 점점 완성되어 갔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밤낮으로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정확한 일정에 맞추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가끔은 준호가 며칠씩 카페에 오지 않을 때도 있었죠. 그럴 때면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을지 상상하곤 했어요. 어느 날, 그가 지친 모습으로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준호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조금 바빴을 뿐이에요. 중요한 구간을 마무리하느라 3일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저는 놀랐습니다. 3일이나요? 그렇게 오래 일해도 되는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우리가 여기 온 거니까요. 약속한 기한 내에 최고 품질의 다리를 완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의 말에서 강한 책임감과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문득 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왜 이 일을 하나요? 이렇게 힘든데도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완공된 다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준호에게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사명과도 같았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자주 그를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때로는 그의 동료들도 함께 왔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기술력에 대해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어요.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도전 정신으로 극복해왔다고 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매료되었습니다. 우리 쿠웨이트 사람들도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어요. 이제 다리는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고 준공식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온 나라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드디어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다리 준공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들과 함께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수천 명의 쿠웨이트 시민들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모였어요. 공식 행사가 시작되기 전 저는 준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피곤해 보였어요. 마침내 해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준공식은 장관이었어요. 쿠웨이트 국왕과 한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다리에 불꽃놀이가 터지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죠. 국왕은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된 순간이자 한국과 쿠웨이트의 우정을 상징하는 기념비입니다. 행사가 끝난 뒤 다리가 정식으로 개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차를 몰고 다리 위로 올라갔어요. 저도 가족들과 함께 차에 올라 다리를 건넜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탁 트인 바다 전망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어요. 제 아내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고 아이들은 신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라고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다 위를 달리고 있어요. 제 마음도 벅차올랐습니다. 이전에는 2시간 넘게 걸리던 거리를 이제 15분 만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시간 절약이 아니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였습니다. 다리를 다 건넌 후 저희는 잠시 차를 세우고 주변 풍경을 감상했어요. 저 멀리 저희가 살던 마을이 보였고 반대편으로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기술력 덕분에 가능해졌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빠, 이 다리는 누가 만든 거예요? 제 어린 딸이 물었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란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날 저녁. 저는 준호에게 연락해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당신들은 단지 다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한국이라는 이름을 새긴 겁니다. 다리가 개통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저도 매일 다리를 이용해 출퇴근하며 이전보다 훨씬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죠. 어느 날, 저는 퇴근길에 다리 위에 있는 전망대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준호를 만났어요. 그는 곧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희의 일은 끝났어요.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준호의 말에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가야 하나요? 더 머물 수는 없나요? 제가 물었죠.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에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하니까요. 그의 말이 이해는 갔지만 아쉬웠습니다. 준호와 한국 기술자들은 이제 저희에게 가족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공항에서의 작별 인사는 감동적이었습니다. 많은 쿠웨이트 사람들이 그들을 배웅하러 나왔어요. 저도 가족과 함께 갔죠. 준호는 저를 보자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이 다리가 영원히 당신들의 정신을 기억할 거예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가 떠나도 기술은 남아있을 겁니다. 이 다리는 100년 이상 견딜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그는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열쇠고리였어요. 그것은 다리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뒷면에는 한글로 뭔가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물었죠.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고 마음은 바다를 건넌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우정처럼요.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그들의 정신은 이 다리와 함께 쿠웨이트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매일 그 열쇠고리를 보며 한국과 쿠웨이트를 연결한 기적 같은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 정신,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죠. 그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다리만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마음의 다리를 놓은 거였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다리는 이제 쿠웨이트의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관광객들이 이 웅장한 구조물을 보기 위해 찾아오곤 했죠. 저는 이제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다리 덕분에 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었어요. 출퇴근 시간이 줄어든 덕분에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많아졌고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어린 딸과 함께 다시 다리를 건너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서둘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다리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말이죠. 딸아이는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를 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아빠, 이 다리는 정말 멋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이가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다리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나라 한국이 만든 거란다. 그리고 그 기술은 이 바다보다 넓은 마음에서 온 거야. 우리는 다리 중간에 있는 전망대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전시관이 있었어요. 다리의 건설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관이었죠. 사진들 속에는 준호와 그의 동료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하는 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딸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저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한국에 있단다. 지금은 또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다리를 만들고 있을 거야. 우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딸아이가 감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정말 대단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니까. 전시관을 나와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가끔 준호에게서 소식을 받곤 했어요. 그는 지금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했죠. 그의 메시지에는 항상 쿠웨이트에서의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만남이 가장 소중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에게 다리가 우리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단순히 이동 시간이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경제가 활성화되었다는 것도요. 다리 덕분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겼고 관광객들도 늘어났으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쿠웨이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한국 제품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한국 문화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늘어났다고 했죠. 다리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과 콘크리트의 구조물이 아니라 두 나라의 마음을 잇는 다리구나. 기술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딸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다리 위를 달리며 양쪽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바다를 감상했어요. 딸아이가 문득 물었습니다. 아빠, 저도 커서 한국 사람들처럼 멋진 것을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정말 원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들에게서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야.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이야. 저는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우리에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요? 단순한 다리가 아니라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다리 끝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과 맞닿은 다리의 모습이 마치 미래로 향하는 길처럼 보였어요. 한국의 기술이 만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튜브 김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